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고향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중국 춘절 연휴까지 겹쳐 관광업계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귀성객들을 가득 실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을 반기는 건 제주의 바람. 익숙한 고향의 공기에 일상의 무게는 저만치 사라집니다. 오니까 확실히 이제 기분도 이제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부모님 뵐 생각에 좀 더 이제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들뜬 마음은 마중 나온 가족들도 마찬가지. 할아버지를 발견한 손녀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우, 보고 싶었어. 몇 달 새 몰라보게 자란 손주. 할아버지는 꼭 끌어안아 그간의 그리움을 전합니다. 손주 보고 싶어서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손주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세뱃돈도 많이 준비하고 잘 지낼 거예요. 설 연휴 동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귀성객과 관광객은 19만 5천 명.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22.9%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오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연휴 기간 국제선 운항 편수는 102편으로 지난해보다 6배 증가했습니다. 去汉拿山，山上不是有雪吗？看到网上的推荐，然后就过来了。然后主要是济州岛免签很方便。 관광업계도 모처럼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항 노선이 확대됐고 1,600여 명을 태운 크루즈가 제주를 찾으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예약률이 한 30% 정도 증감한 상태고요. 설 이후에도 많은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찾아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도내 곳곳이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MBC는 최근 도내 한 교육시설 대표가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직원들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실습생 교육을 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요양원 원장의 개인 문제라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겠다던 제주도가 뒤늦게 현장 점검을 벌여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150명이 넘는 실습생을 교육한 도내 한 교육시설. 요양보호사가 실습을 지도하고 평가한 것으로 서류에 남아있지만 이름이 올라와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상에서는 실습 지도자가 있죠. 근데 어느 누구도 실습 지도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선생님들조차도 실습 지도자가 있어서 사인을 했는지도 몰랐고. 당시 요양원 원장이 직원들의 이름을 남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실습 교육에 몰래 사용한 겁니다. 실습은 다 했고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확인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작성했다는 거죠. 안 한 걸 했다는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서류까지 보여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제주도는 원장의 개인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대리석유는 본인 그 개인 정보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개개인의 일탈행위 아닐까요?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노인복지법 위반 의혹과 보건복지부의 연락을 받고서야 요양원 현장 점검을 벌였고 명의 도용 등을 확인해 요양원 전 원장을 사문서 위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양성기관인 이제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좀 더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는 실습생 교육비의 40%가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없이 원장이 100여 명의 교육생을 어떻게 실습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다음은 제주 MBC 등 도내 언론 4사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행정체제 개편은 찬성이 높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입지를 발표한 지 10년째.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제주 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추진 중인
성산읍 지역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한다가 48%, 반대한다 47%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의견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찬성한다가 60%로 반대한다 33%보다 높은 반면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반대한다가 57%로 찬성한다 38%보다 높았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찬성한다 50%와 반대한다 46%가 오차 범위 안에서 엇갈렸습니다. 제2공항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대와 농림어 축산업 종사자, 자영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대와 블루칼라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최근 오영훈 지사가 수용한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높았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개편안에 대해 찬성한다가 53%로 반대한다 32%보다 높았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0대 이상과 농림어 축산 종사자에서 높았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0대 이하와 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80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구름길 날씨를 보여서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은 순조롭겠습니다. 설날 당일인 토요일에는 서해 중부 해상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차차 흐려질 텐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성묘 가시는 분들은 오전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터와 잠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일요일에도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 산지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서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중산간 지역에서는 안개도 짙게 끼겠는데요. 산간도로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구름 낀 가운데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는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바람이 불어서 쌀쌀해지겠고요. 일요일 귀경길의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동부 지역 3도, 북부와 서부 지역 5도, 남부 지역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서 항해하거나 조업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고 오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감사원이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 헬스케어타운 의료바이오 허브, 신화역사공원 제2지구 테마공원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비가 대폭 상승해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지수가 크게 낮아져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JDC가 친환경 인증이 중단된 면세점 쇼핑백을 구매해 예산을 낭비하고 동문회나 마을 행사에 기부금을 선심성으로 썼고 외유성 국외 출장을 갔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 출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 연휴를 맞아 제주항 운항관리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강 장관은 제주 연안여객 터미널을 찾아 닷새 동안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여객 운송 횟수를 늘리고 여객선과 터미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항이 중단된 제주 인천 항로의 재개는 선박 안전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며 제주 청정바다와 돌고래 등을 지키기 위해 해양 정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강도형 장관을 만나 해상 물류비 지원과 제주 신항 조속 추진 등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가 의대 정원 확대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제주도는 집단 행동 기간에 비상진료기관 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동네마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업데이트해 도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 의원들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소극적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 등 8명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고 특히 위성권 의원은 제2공항에 찬성한다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이 서귀포와 제주의 100년 대계인 제2공항 건설을 누가 더 잘 완수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시 한림항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제주시 한림항 방파제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항구에 있던 선박 근처에서 실종된 남성의 목발과 안경 등을 발견하고 방파제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CCTV를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측근 채용 강요와 폭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요 미수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전 회장에 대해 채용 강요와 모욕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청부 살인범들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박모 씨와 공범 52살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해 박 씨는 무기징역, 김 씨는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알고 지내던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해달라고 김 씨 부부에게 청부하고 김 씨는 대표 집에 침입해 둔기로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제주 활럽치 수출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양식한 활럽치 수출량은 6,421톤에 금액은 1,074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물량 기준 20%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